안녕하세요. 감정 맛집입니다. 오늘은 미지의 서울 10회에서 현상월이 정신요양원에 있는 김로사의 아들 차영호의 요양비를 한 번에 내려고 했던 그 절박한 이유에 대해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9회와 10회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김로사는 사실 현상월이었고 진짜 로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현상월은 로사의 폭력적인 남편을 죽인 후 대신 감옥에 갔고 로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있는 차영호는 현상월의 아들이 아니라 김로사의 아들입니다. 9회 마지막에 이충구 변호사는 김로사가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마침내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하고 신문사에 메일을 보냅니다. 제목은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였죠. 그리고 10회에서는 실제로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됩니다. 김로사가 식당 손님에게 신문 기사를 읽어달라고 했다가 내용이 심각해 보이자 인해됐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현상월이 정신요양원에 있는 로사의 아들 차영호의 요양비를 한 번에 모두 내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며 이를 거절하죠. 왜 현상월은 남의 아들을 위해 이런 무모해 보이는 시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충구의 언론 플레이로 인한 극도의 위기감입니다. 9회에서 이충구가 신문사에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고 10회에서 실제로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현상월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현상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언제 체포될지 모르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친구 로사의 아들만큼은 미리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나가면 현상월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현상월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영호의 치료비를 낼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준비입니다. 현상월은 과거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 전력이 있습니다. 비록 로사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적 성격이 강했지만 엄연히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죠. 더욱이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온 것 자체가 신분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악의 경우 재산이 동결되거나 압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상월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영호의 요양비를 확보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로사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친구로서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현상월이 감옥에 가는 동안 로사는 남편을 죽인 여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등을 돌렸고 친구들마저 남편 편을 들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로사는 아들을 끝까지 돌봤고 심지어 자신이 죽기 전에 현상월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며 이제 거짓말을 끝내고 상월이가 자신의 것들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 현상월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로사의 아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오랜 기간 돌봐온 아이에 대한 보호 욕구입니다. 차영호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상월에게는 이 아이가 친구 로사의 유일한 혈육이자 자신이 평생 돌봐야 할 책임이었을 거예요. 비록 남의 아들이지만 수십 년간 돌보면서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왔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이 세상에 드러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영호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여섯 번째는 시간에 대한 극도의 절박함입니다. 신문 보도가 나간 이상 현상월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경찰이 올지,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요양비를 내는 방식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차라리 한 번에 큰 돈을 내서 이 돈으로 최대한 오래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7번째는 재산 보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상월은 수십 년간 로사의 이름으로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분이 들통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 재산의 소유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신분 위조 혐의로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호의 치료비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돈을 영호의 치료비로 전환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8번째는 이충구에 대한 분노와 대응입니다. 이충구는 단순히 건물 매입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까지 이용해서 말이죠. 현상월 입장에서는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로사의 아들만큼은 이충구의 악랄한 계략에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조치를 취해두려고 했던 거죠. 9번째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현상월은 평생 숨어 살아야 했고 항상 발각될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죠. 특히 이충구 같은 사람이 언론까지 조작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둘 수 있는 것은 미리 해두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생의 죄책감과 친구에 대한 마지막 보상입니다. 현상월은 로사의 남편을 죽인 것 때문에 로사가 평생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로사의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현상월에게는 로사의 아들을 완벽하게 돌보는 것이 친구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이것이 로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일이었던 거죠. 결국 현상월이 요양비를 한 번에 내려고 한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충구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친구의 아들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남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돌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이를 위해 바치려고 했던 현상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상으로 현상월이 요양비를 한 번에 내려고 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